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자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제30대 교육장으로 취임한 함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풍성한 가을 한가위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대뇌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범석 교육연구사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대입에 대한 4번의 강의 중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입 전형, 고교 체제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까지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진로 진학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2022 강남 서초 학부모 교육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주무관 지현주입니다. 2022 강남 서초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 9월 강의 주제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의 이해입니다. 그럼 연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의 이해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은 이범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님이십니다. 고교 유형과 고입 전형 방법, 대입제도의 변화, 고교 선택 시 참고사항 및 진로 진학 정보 등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는 이제 대입제도와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대입 정보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고입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아마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입으로까지 이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유형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유형은 고등학교의 이제 학교 명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4가지 종류의 고등학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4개의 고등학교 종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게 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에는 208개의 고등학교가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서울에는 이전에는 이제 자공고라는 것이 있었지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이제 좀 없어진 지 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자율학교는 자율형 사립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가 현재 21개 교가 운영하고 있다. 지금 18개 교로 이제는 내년도 이제 모집하는 걸로 이제 바뀔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목고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고 예술체육계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이에 해당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이긴 하지만 특성화고와는 달리 이 직업교육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마이스터고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이제 직업교육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정기고, 후기고로 이렇게 나누는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이 정기고 후기고의 경우에는 바로 모집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대입을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그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바로 이 정기고 후기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집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기고는 바로 이제 대입에서 수시 전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빨리 모집하는 학교들은 이제 특성화고나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 바로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바로 이 후기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그 중에서 이제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모두 일반고와 함께 이렇게 후기에 모집을 한다는 점을 그 시기별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정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바로 후기고등학교에는 거기 정기고등학교 합격을 하고 나면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는 대입에서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원할 학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잘 하고 어느 시기에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잘 고민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일단 정기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8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기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학생들을 모집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일정을 보시면 12월 5일 또는 7일 정도까지 이제 모든 전형 일정이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정기고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12월 9일까지 원서를 마감하는 후기고 일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과학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가 정기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망하고 희망하는 그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과학고등학교가 일정이 좀 빠르죠. 벌써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으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있겠습니다. 일정들은 매년 비슷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생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도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또는 내후년에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기에 모집하는 고등학교의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많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관심이 많이 있죠. 과학고등학교. 근데 이제 문제는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사실 경쟁률이 이제 6, 7대1 정도 됩니다. 이 세종과학고등학교와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에는 2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전형 고입 전형 중에서 바로 이 과학고등학교 전형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 그 가장 복잡한 그런 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은 이제 서류평가를 먼저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서류를 제출해서 그 서류를 통해서 1차 통과를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한 학생들이 이후에 이제 면접 전형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입에서도 이런 전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이 전형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수학과 과학 성적만을 가지고 성적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이 활동했던 다양한 부분들을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과학고는 서류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을 따로 또 추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하고 면접도 보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그 면담과 면접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과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과고 그냥 지원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여기 출제되는 문제들이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을 그 벗어난 문제들은 출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과 그런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도전하는 학생들 중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관심을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술고등학교가 지금 6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실기고사가 좀 준비된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울에는 6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체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입상 실적들을 특별전형, 일반전형 모두에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상이 가능했던, 특히 이제 선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학생들이 역시 지원하는 학교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이스터고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교육을 주로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직업 교육에 있어서 좀 특수한 과정을 이제 마련을 해 놓은 거죠.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군 입대라든지 추후의 취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전형들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이 이제 일반 직업계고와 비슷한 내용의 교과를 배우지만 별도로 특성을 갖춘 그런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업교육 중에서도 좀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 목적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기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특성화고를 같이 좀 보시죠.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는 총 68개 교에서 이제 올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제 자치구별로 골고루 다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에서든지 다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전국 광역 단위로 모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직업 교육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학 입학을 전제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는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일반고나 이제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특성화고를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혹 특성화고 중에서 그 전공이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입은 조금 그 분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좀 더 대입에 원활한 그런 전공을 가진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특성화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직업 교육이나 또는 이제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특성화고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는 이제 하이파이브 포털, 제가 뒤에도 한번 소개드리겠지만 이 포털에도 잘 안내가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특성화고가 이제 그 모집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학교에서 설명회를 많이 엽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설명회 가셔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기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날짜를 제가 빨간색으로 다 칠해드렸는데요. 날짜를 보시면은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짜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짜가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중에서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모두 다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를 가는 학생은 일반고를 지원을 못하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셔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지원할 때는 외국국제고를 지원할지 일반고를 지원할지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서 지원을 하는데, 자, 그럼 외국어고 국제고를 지원하고 또는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못 가나요? 결론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제고 자사고 지원했다가 일반고를 갈 수는 있는데, 일반고 이제 선발 전형이 1단계, 2단계로 나뉠 때 1단계 전형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 국제고 자사고의 후기 전형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선발의 1단계 전형을 포기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등학교 선발 방법을 또 살펴보면,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걸 실제로 해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하다.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뒤에 면접 전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입에서는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입에서는 아직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그런 기준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전형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 여기서 이제 그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만 학생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된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고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죠. 다만 여기서 그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때 사교육에 영향을 받은 이런 활동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고를 좀 보시죠. 자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뭐냐 하면은 자사고는 무조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간다던데, 실제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원 자체를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비율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을 하고 사실은 추첨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거의 복불복으로 이제 합격이 되는 건데, 문제는 결과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대입 결과가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좋아 보이는 이유는요,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공부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입시 성적은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 뿐이지, 학교의 교육 과정이 뭔가 대학 입시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학교가 교육 과정과 일부 학교의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뿐이지, 특화된 어떤 대입을 위한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자사고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 내용 좀 보시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선발을 하고 있죠. 별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은 그냥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치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1.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자사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라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이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훌륭하고 좋은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학교가 바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교 선택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그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일단 고교 선택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0단계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편의상 적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1, 2, 3단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 2, 3단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뭐냐 하면 서울 전체에 있는 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서 1지망,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를 선택해서 2지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단계를 선택할 때는
서울 전체 아무데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좋겠죠. 예, 뭐 특별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아닌 이상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지원하게 될 텐데, 예, 어디든 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중부 학교군 내에 있는 학교를 쓰게 되면 그 정원의 20%가 아니라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데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냐 하면 그 학교마다 지원한 학생들의 학교 정원의 20%를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1단계를 탈락시켜서 2단계로 내려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 즉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도 1단계와 비슷한 요령이에요. 정원의 40%, 지원한 학교에서 정원의 40%를 추첨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3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1단계와 2단계의 다른 점은 1단계는 서울 전체 모든 학교 중에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거주지 일반 학교군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거주지 일반 학교군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 함께 지금 동영상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관내에 계신 학부모님들이시죠. 바로 이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이 관할하고 있는 2개의 구에 속해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총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25개 자치구가 11개 지원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2개의 구를 합쳐서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주지 일반 학교군에 해당됩니다. 여기 있는 학교만 지원하실 수 있는 게 2단계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 선택하셔서 지원하시고 지원한 학교 정원의 40%를 선발한 후에 거기서 이제 탈락한 학생들은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럼 3단계를 좀 보실까요? 3단계는 나머지 40% 정원이죠. 이제 1단계 20%를 채우고 2단계도 40% 정원을 대부분 채웠기 때문에 3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원하는 학교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을 모두 빈 자리에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전산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을 배정해서 정원에 맞게 학교 각각 아직까지 비어있는 학교들의 정원에 맞게 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1단계, 2단계는 지원하는 학교를 쓰지만 3단계는 지원하는 학교를 쓰지 않고 배정을 그냥 받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 통합학교군이라 그래서 3단계 배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학교군인 강남 서초에서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군, 즉 강남 서초에 붙어있는 강동, 송파 또는 동작, 관악 학교에까지도 사실은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자치구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그 옆에 있는 학교로도 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거주지의 이제 거리를 고려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확률이 이제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일단 통학 편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집에서 가까운 거.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지원했던 학교들을 일부 고려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가 어딘지를 보고 그 학교에 이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배치 여건을 보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정원을 못 채운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긴 아직 정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쪽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학급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학급별 학생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전체적인 학교의 학생 분포를 고려해서 3단계에 모두 배정을 하고 이제 배정된 학교를 통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정말 1단계, 2단계에 이제 지원한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가겠지만 3단계까지 가서 배정되는 학생들은 사실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바꾸거나 뒤집을 수 있느냐? 그걸 뒤집으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게 또 피해가 서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배정된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1, 2, 3단계를 거쳐서 지원하고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자, 근데 여기 0단계가 있죠. 0단계에는 뭐냐 하면 1단계 전에 사전에 지원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0단계에 들어가 있는 학교는 여기 제가 써드린 바와 같이 중점학급이나 중점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들인데요. 그러면은 요 다음 화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요 학급들입니다. 요걸 이제 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급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학급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과 별도의 학급을 운영해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는 이런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그동안 많으셨던 부분들이 바로 과학 중점 학급이죠. 이 과학 중점 학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여기를 배정하는 방법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학생들이 일반고를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 과학중점학급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전 추첨을 해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전에 선발을 한다 그래서 제가 0단계라고 임의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과학중점학급에 지원했다가 합격하면 어떻게 되냐? 1단계, 2단계, 3단계 필요 없이 그 해당 학급이 속한 학교에 배정이 바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학중점학급이나 교과중점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3학년 고등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이 중점학급 교육과정에서 빠져나가거나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학급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해당 학급의 교육과정을 다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선발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일반 학교군 중에서 50%를 1단계 전산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탈락자와 다른 학교군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모아서 2단계 50%를 또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즉 과학중점학급에 지원하는 것은 추첨 선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하면 추첨이 되면 바로 이제 과학중점학급으로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관내에서 지원하게 되면 1단계 50%, 2단계 50%두 번의 추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음악과 미술과 체육 그런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융합 이런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특히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학과에 진학할 학생들은 사실 이 중점학급으로 지원하거나 중점 과정을 지원했을 때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일반고 중에서도 이런 과학 중점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인문, 인공지능 융합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지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하는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선 여기 지원했다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또는 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일반고 1단계에 지원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이 과학중점 학급이나 이런 중점 과정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 과학중점학급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3개의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급도 3개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서 여기 학급에 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 학교가 아무래도 좀 과학이라는 특성상 다수가 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공학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추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과고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과학중점학급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과학 중점학급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을 지원할 때 이제 종합전형,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학년에서만 벌써 50시간 이상의 과학 관련 체험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과학, 수학만 총 이수 단위의 45%를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학, 과학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무조건 배우게 된다. 그러면은 선택 과목을 거의 뭐 두루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학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단순히 그냥 이게 좋다 그래서 무작정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이 버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과학 1, 2 과목 8과목을 무조건 다 배우게끔 되어 있고요. 과학 전문 교과까지도 다 2과목 이상을 배우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학과학과 관련된 학과에 나중에 지원할 학생들은 실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특목고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단순히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무척 잘해서 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무조건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요, 말 그대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가 골고루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저것 골고루 골라듣기 좋은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잘 보시면 졸업할 때 필요한 이수 단위가 일반고나 특목고나 모두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죠. 204단위를 이수해야지 졸업하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목적고의 지금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72단위 이상을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걸 무조건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고로 진학을 했다 한다면 자기 전공이 스페인어다. 이렇게 되면은 스페인어와 관련된 외국어와 관련된 것만 무조건 72단위 이상을 204단위 중에서 이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외국어를 그렇게 편중해서 많이 듣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다른 교과를 골고루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에 편식하게 되는 이런 교육과정을 가진 것이 바로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에 관심이 없는데 외고를 그냥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진학한 학생들은요, 외국어에 흥미가 없으면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없겠죠. 적응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고든 외고든 그 특수 목적에 맞는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거길 진학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일반고나 자사고에 진학을 해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골고루 골라서 집중적으로 듣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2에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학교가 그냥 좋은 학교가 아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여야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학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아이에게 잘 맞는 학교는 어디냐? 흥미에 맞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특히 이제 대입과 연관을 짓는다면 나중에 대학교 입학을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 또는 수능 전형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아이일까를 고민을 하시면서 그 고등학교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원서 작성의 예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일반고를 지원할 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요. 단계가 일단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단계 1지망, 2지망이 있고요. 2단계 1지망, 2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같이 쓸 수가 있어요. 1지망 학교를 A고등학교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데 2지망은 다른 고등학교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1지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2지망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그 비고등학교를 이 지망에 만약에 썼는데 비고등학교가 만약에 미달된 학교면 이 지망에서도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이제 미달이 안 된 학교면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1지망에서 다 선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지망교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학교 정원의 20%,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예, 자기 관내에서만 쓸 수 있고 그 학교 정원의 40%를 예, 선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는 전략도 중요해요. 사실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단계에서 떨어져서 다음 단계로 밀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선호도를 가진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요령일 수 있어요. 다만 3단계까지 가게 되면 1, 2단계에 썼던 학교를 또 고려하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1, 2단계에 쓰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를 주변에서 잘 고르셔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사고는 아니에요. 이건 일반고를 지원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자사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 여기 자사고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왼쪽에 있는 칸 보이시죠? 거기에 학교 이름을 써요. 근데 이건 원서가 아니에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원서를 반드시 직접 넣으셔야 하고요. 여기는 그냥 나 여기 지원했습니다를 표시하기 위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들, 후기에 지원한 학생들,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한 학생들은 1단계에 1지망, 2지망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이 기회를 버리고 나는 여기에 도전해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1단계에 불이익이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의 종류, 그리고 이제 언제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고등학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근데 역시 대입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고등학교만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입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지난번 제 강의를 또 같이 함께 들으셨던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대입의 전체적인 부분, 총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대입의 강론적인 부분, 그래서 각각의 전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앞에 교육과정이나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뒤에 대입 전형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표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운영 중인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수행평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토익 토론 발표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들이 많아졌다. 이게 왜냐하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건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는 바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그 평가를 위해서 단순한 지필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 또 다른 말로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많은 선택 과목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1학년 때는 공통교과를 주로 배우지만 2, 3학년 때 가서는 많은 교과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또 참고하실 점이 이렇게 평가 방법이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내는 데 반해서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A, B, C로만 표시하는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진로 역량, 이게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바로 전공과 관련된 이수 노력을 보기 위해서 그 해당 과목을 선택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교과 선택을 신중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기가 지원할 학과를 알고 교과를 선택하려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갈 때 학생부 교과인지 종합인지 수능 전형인지 어떤 전형이 우리 학생한테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선택 과목 안내서가 또 저희 교육청에서 다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 제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그 수능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전년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 나형이 있었을 텐데 수학 가형을 선택한 파란색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표준 점수는 수학 가형은 수학 성적이 아무래도 그 좋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득점자 쪽에 이제 학생 분포가 많이 쏠려 있는 모습들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극심해졌죠. 바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고득점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빨간색 그래프를 가진 학생들보다 그래프가 앞질러 나와서 수능 표준 점수 고득점자 구간에 파란색 그래프 구간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온 모습을 작년도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쪽 이제 그 파란 그래프가 한참 올라가 있는 저 구간에 속한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이제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순간 대학이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 지난 그 시간에는 제가 그 교차 지원 발생한 것들 부분을 숫자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각각의 대학별로 파란색 그래프는 일단 뭘 뜻하냐면요. 그 해당 학교의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저 정도 숫자가 된다. 자, 근데 인문계열 학과 지원한 그런 학생들 그리고 합격자들의 그런 그 비율에 비해서 빨간색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이 합격자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원래 미적분 선택했다는 것은 인문계열에 지원할 학생들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미적분 선택했다는 것은 자연계열 지원을 염두에 뒀던 학생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특히 맨 앞에 있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런 비율이 미적분 선택자가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작년도 수능의 특징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고요. 이 변화는 언제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이런 구도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 중엔 바로 수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어는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과목인데 공부를 가장 안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 영어는 절대평가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성적을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급 비율이 90점만 넘기면 되는데 이 90점 넘기는 학생들의 비율이 작년도에 6%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절반으로 비율이 꺾였는데 그 비율이 꺾인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이 뭐 공부를 좀 덜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EBS 영어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던 지문이 연계율이 떨어지고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를 어렵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 더 해서 영어는 가급적이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영어가 정시든 수시든 모든 전형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 안 되는 게 아니죠. 절대평가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오히려 환산했을 때
국어나 수학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부분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직은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 모두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이제 1등급 비율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시 전형의 비율이에요. 정시 전형이 이제 그 40%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들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정시 전형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서울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많이 희망들을 하시겠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집에서 대학을 다녀야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시 비율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 전부 다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졌다는 걸 뜻해요. 특히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전형들이 수시에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요? 2학년까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도 좀 열심히 해야 될 테고, 영어 준비도 좀 열심히, 그중에서 이제 수학이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학 준비도 열심히. 참 어렵죠. 수학도 열심히, 영어도 열심히, 수능 전부 다 열심히.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학생들이 가뜩이나 공부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참 제가 드리고 있지만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이해하고 스스로 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부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작년 입시부터 이제 약대가 이제 학부모 집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약대에 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무척이나 높았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학과들, 대학 학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학과들이 보이시죠? 약학부가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는 경쟁률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맨 최상위권에는 약학대학들, 그리고 그 밑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렸죠. 의학과, 의대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게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의전원에서 모집하던 인원들을 모두 학부 모집으로 전환시키면서 의대 학부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약대 모집으로 약대 모집 인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근데 의대 약대 모두 어느 계열입니까? 자연 계열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열 최상위권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인원이 뭐 자그마치 수천 명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 계열 최상위권은 여러 가지로 모집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공대 최상위권 인원까지도 영향을 받을 만큼 일부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럼 여유가 생겼다고 안심할 것이냐? 아니에요. 많이 모집하니까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저 중에서는 일부 학교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입시 결과를 보면 커트라인이 모두 한결같이 다 높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좀 경쟁률이 떨어진 학과들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계열별로 또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이제 우리가 보통 의치, 약한, 의치, 한, 약,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의학 계열과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률을 보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즉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졌죠.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재수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시 전형이든 수시 전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재수생들이 나 다시 한번 더 볼까? 왜냐하면 작년에 의예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올해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수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고요. 특히 약학과가 이제 학부 모집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정말 높은 관심,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줄어든 학과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 보시면 치의학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은 오히려 좀 낮아진 이런 모습을 작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저걸 보고 또 치의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려나요? 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학 입시가 그 의예과 모집 그리고 이제 약학과 모집으로 이렇게 자연계열 최상위권에는 또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집 인원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그 해까지도 이런 것들은 계속 트렌드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리면 모두 다 이제 의대 가겠다고 약대 가겠다고 이것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까 사실은 걱정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좀 쏠림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에요. 작년에 약학과 입시 결과는 지금 그 학생부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을 했느냐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학생부 평균 등급을 좀 살펴봤더니 학교에 따라 좀 일부 편차는 있습니다만 약대도 의예과처럼 굉장히 높은 그런 성적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요거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재작년, 작년 충원 합격 이제 변화인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충원 합격이 달라져요. 이게 왜 이제 뭐가 달라졌냐? 2021학년도에서 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충원 합격을 하는 학과들이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원 합격의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이 충원 합격이 서울대 충원 합격은 뭘 뜻하냐면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도대체 왜 등록을 안 했냐? 서울대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는 걸 뜻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의대와 약대 모집 인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교과, 종합, 논술, 이제 정시 어떤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지금부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전형이 특징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전형에 좀 더 적합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제가 간단하게 그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이 전형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가져왔어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 2, 3년 사이에 한 10만 명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 수험생이 이전에는 보통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6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의 40만 수준까지로 이제 줄어든 그런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졸업생 이후에 고3, 고2, 고1 학생들 쭉 내려오다 보면 지금 현재 중3 학생들까지는 갑자기 좀 인원이 좀 증가를 해요. 특히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태어날 당시에 뭐 황금돼지띠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좀 많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이땐 다시 좀 늘어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비슷한 40만 정도 수준의 이런 그 입시 지원자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유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전 60만이 지원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상당히 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어서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고3만 해도 벌써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재작년, 작년만 해도 벌써 여기 한국사는 이제 모든 학생이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응시 인원으로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을 비교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 벌써 작년만 해도 수능에 이제 그 3월 학력 평가를 응시하는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과 전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등급들을 학교에서 그 대학마다 좀 요구하는 과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만 반영합니다. 국수, 영사, 과만 반영합니다. 또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반영한다는 과목들에 그 내신 등급을 모두 이제 합쳐가지고 그 평균을 내면 그 평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과 전형에 유리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바로 내신 경쟁이 여유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좋은 내신을 따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학교,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자체의 도전이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사실은 이제 종합 전형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이 너무너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내신에서 경쟁이 밀리면 일단 지원 자체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도 약간 가지고 있죠.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신 등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신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학생이 무조건 유리한 전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 등급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숫자로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전년도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자기가 딱 나와 있으면 이 학교에 합격할 것이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더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단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은 이 학교 저 학교 중복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저 등급이 만약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은 일단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커트라인은 살짝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좀 낮더라도 또 일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 좋으면 해볼 만한 전형이다. 다만 서울에서는 많이 선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서울과 전국의 비율이에요. 서울은 학생부 교과는 19.5%밖에는 되지 않아요. 전국 비율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서울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교과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내신 등급만 좋으면 되냐? 아니에요. 추천 인원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교과 전형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많아졌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부분 교과 전형이라는 점을 또 참고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도 일부 제한이 걸리고 왜냐하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등급만 잘 맞추면 내신 등급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만 잘 이용을 하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일반고에서는 많은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의외로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천 인원이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분류를 하다 보면요. 그냥 성적만 제출하면 되는, 사실은 성적은 자동으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제출을 따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원서만 내면 되는 교과 100%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교과를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출결이나 이런 그 봉사 점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대부분은 교과 100%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간혹 이제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들은 면접 점수의 비중을 높여서 면접의 영향력을 높이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접에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조금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면접이 같이 함께 진행되는 전형에 지원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등급은 어느 정도는 전년도 합격선과 비슷하게 나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와 서류를 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교과 단순히 숫자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일부 같이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시를 들면 각각의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 인원에 제한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고입을 앞두고 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주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했다면 자기가 저 정도 추천 인원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서울대 지규는 학교에서 몇 명이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그러면 이제 뭐 정규 2등 안에 들어가야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비록 이제 그 학교가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진 않는 학교라 할지라도 근데 오히려 그런 학교에 가면 그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져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좀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일부러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추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학 입학 전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렇게 추천 인원의 제한을 두는 이런 경우가 또 있고요. 추천 인원의 제한 없이 교과 전형 등급을 가지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전형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전년도의 성적을 확인을 하고 내 성적이 그 성적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교과, 서류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최저학력 기준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할 경우엔 내가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내신 등급의 커트라인에 좀 더 여유가 생긴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형이 특히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종합 전형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형이죠. 공정성 시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도 이제 들어가서 평가해 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게 무슨 딱 숫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커트라인 딱 자르는 이런 그 칼같이 이렇게 잘라내는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수한 학생을 골라내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종합전형의 특징은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종합전형을 만약에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서 교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교과 선택을 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가, 자기가 흥미있는 과목들을 잘 골라서 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과의 각각 그 수업 시간에 도대체 어떤 활동을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내용 중에 행동발달 특기사항, 이런 내용들, 즉 이런 서류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3년 내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학교생활 공부라면 공부, 그 다음에 학교의 뭐 교우관계라면 교우관계, 모든 측면에서 골고루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할 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제 합격했던 학생이 똑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가서 올해 지원하면 똑같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느냐? 몰라요. 그걸 왜 모르냐 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 서류가 더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은 더 우수한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읽어가지고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평가도 쉽지 않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에 의한 평가, 다수에 의한 평가로 공정성을 기하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부 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글자 수가 많이 축소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기록된 것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교과 내신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써 있는 내용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비율을 보면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전국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시 전형을 자꾸 늘리라는 이제 이런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낮추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형을 줄여서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만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걸 뜻해요. 예, 그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목별로. 그리고 특히 이제 미반영되는 것들이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은요. 내년, 즉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이런 내용들은 내년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도 좀 종합전형에서 같이 살펴볼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자기소개서를 안 쓰는 학교도 많고요.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굳이 면접을 하지 않고도 서류만으로 통과한 학생들도 면접에 큰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 굳이 면접까지 보지 않아도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 정도의 숫자로 합불이 다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최근 들어 그래요. 그래서 주요 대학들, 주요 학과들은 학생들과 이제 학생들 지원이 굉장히 몰리는 학과들도 있지만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들 경우에는 미달까지는 아니어도 지원한 학생들 배수 내에서 추가 합격이 다 이루어지다 보면 거의 다 합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학과들도 최근에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 전략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입 상담을 받을 때는 경험이 많으신 학교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도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저희 이제 이따가 소개드리는 저희 센터, 그런 기관들, 공교육 기관들, 저희 교육청,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학 진학지도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실시, 미실시 이런 전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합산을 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실까요? 이런 대학들은 서류 100%로 종합 전형을 뽑고 있어요. 면접 안 한다는 거죠. 가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떨려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이제 대학을 보시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물론 이제 1, 2년 사전 예고를 통해서 전형을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그때그때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중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지원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100%가 아니라 면접을 반드시 보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전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있는 학교들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면접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하면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써있는 내용만을 그냥 질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면접이 또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간단한 이제 제시문이나 이런 문제들을 주고 거기에 생각을 얘기하거나 단답식의 답을 달거나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구나.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굳이 이건 예시를 보지 않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뭐 국어 시간에 이런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문제를 실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아예 주고 이 지문의 관계를 설명하라든지 이 지문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들. 좀 문제풀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대학교별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평가 요소가 그 종합 전형이 다 하나의 전형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학교에도 2개씩, 3개씩 종류별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은 둘 다 종합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문제풀이를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전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마다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것이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참 종합전형 이해도 안 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실 텐데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저희 공교육, 저희 학교 안에도 얼마든지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문을 두드리시고요. 제가 뒤에 소개드릴 사이트 꼭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중학생도 상관없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지원하는 전략은 당연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형별 평가 요소를 잘 유불리를 파악해서 좀 더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담을 잘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는 것들 필요하다.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큰 오해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써주는 걸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자, 이제는 수능 전형 좀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이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실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하지만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요. 대학마다 또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을 잘 고르고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전형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3%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적게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가장 많은데 선발은 가장 적게 하는,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고 경쟁률도 높은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가급적이면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유일하게 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간혹 정말 내신도 낮고 뭐 최저 등급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간혹 논술 하나 잘 써가지고 합격하는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준비된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라는 점 잊지 않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요. 언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탐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합한 전형을 잘 고르고 그에 해당되는 대학을 지원하는 거지 대학 그냥 가고 싶은 데를 정해놓고 마음대로 준비하는 그런 전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과 전형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아느냐? 그 학교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선행학습 영향평가나 모의논술이나 이런 논술 자료집을 통해서 항상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먼저 참고해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 각각 지원하는 대학마다 또는 그 계열마다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논술 시험을 수능 전에 보느냐 후에 보느냐의 문제예요. 논술 시험을 수능 전에 보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두 가서 시험을 일단 보죠. 그러면 논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추후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지원 자격은 다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냥 추후에 논술을 갑자기 잘 봤는데 수능 점수도 잘 나와요. 그러면 정시에 지원하고 싶지만 논술에 덜컥 합격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전형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잘 볼 가능성, 정말 잘 봐서 정시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이런 전형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전에 지원해서 시험 봤는데 수능 점수는 갑자기 만점 비슷하게 이렇게 잘 나왔는데 논술 전형에 덜컥 붙어서 원하지 않는 대학에 끌려가 버리는 것. 이걸 이제 수시 납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전형 실제 시험을 치르는 시기도 수능 전이냐 후냐 잘 고민하셔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역시 좀 그 해당 논술에 잘 준비된 그리고 적합하게 준비하는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 전형, 이게 바로 이제 수능이죠. 이거는 사실 문제만 많이 맞으면 돼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그런 전형이고요. 이제 지원은 3회가 가능하다. 가군, 나군, 다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40% 이상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능 성적을 활용할 때 100분이냐 표준 점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주요 대학에 많지만 가장 이제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 점수를 씁니다. 근데 아까 그 수학 선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적분 선택과 확률과 통계 선택했을 때 만점자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만을 사용하는 서울대에 지원을 할 때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고민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변환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표준 점수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개수를 맞았으면 똑같은 대학을 간다? 그렇게 단순한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로 보여드리는 화면을 좀 보시면 수능은 이제 그 지정해 놓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 대학 이공계,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은 미적분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 또는 이제 과학탐구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 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미리 이제 학생이 이공계열로 지원을 할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소홀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은 뭐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수능은 이제 최저 등급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입이 주제였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생부가 필요한지, 수능 점수가 필요한지,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전형이 어떤 전형이 중점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전형은요, 내신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럼 내신을 잘 받으려는 학교는 어느 학교라 그랬죠? 특목고나 자사고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학교에 가야 내신을 잘 따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꼭 필요한, 내신이 필요한 이런 전형은 교과전형,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과종합전형으로 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이런 학교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수능 전형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잘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적합한 학생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좀 우리는 그냥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고 내신은 조금 떨어지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만 잘 풀면 되는, 즉 공부하는 분위기가 더 좋은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수능 준비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은 골고루 좀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특목고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특정 과목에 치우쳐서 편식해서 가르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목고는 사실 수능 준비에 최적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능 전형을 주력하기 위해서 특목고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교들 지금 화면을 좀 보시죠. 수능 최저가 필요한 전형은 바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최저 등급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신도 좋아야 되겠지만 수능 최저도 잘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다면 공부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질리면 안 되겠죠, 중학교 때.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너무 이렇게 막 잔소리 많이 하시고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시면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오히려 질려서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잘 가지고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중학교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활동들도 골고루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좀 뽑고자 만든 전형이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특히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요. 일반고냐, 자사고냐, 외국 국제고냐에 따라서 지금 중학교 때 내신 등급이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은요,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일반고냐, 자사고냐, 외국 국제고냐 진학하는 거에 따라서 내신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에는 중학교 때 내신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8.5% 정도로 분포를 한대요. 진학을 하고 나면. 근데 자사고에는 18.5%가 10% 안에 드는 학생들이 몰려들고요. 외국 국제고는 절반 이상이 중학교 때 내신 10% 안에 들었던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죠. 저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린 그런 표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향성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좀 그 고등학교 입학 정보 하이인포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반드시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 모양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기 클릭하시면요, 이런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이렇게 나오고요. 커서를 가서 이제 학교 위치가 어딘지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강남서초 지역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더 크게 나오고 학교 명단도 나옵니다. 그 명단을 또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셔서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진학을 어떻게 했는지, 진로 그 이후에 그런 결과들, 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학교 알림이랑도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학교 알림이로 들어가시면 학교 알림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학교의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폭력의 개수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적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좀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표준 편차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요, 그 평균 가운데 있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약 35%씩의 구간,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성적 간격을 표시를 한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약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70% 정도의 학생이 몰려있는 구간을 뜻하거든요. 이게 넓게 퍼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그 성적
분포가 차이가 크다는 걸 뜻하고요. 이게 많이 좁혀져 있으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비슷한 지점에 몰려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성적에 많이 몰려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아무래도 우수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희는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학생의 분포를, 성적의 표준 편차 분포를 보면 학생들이 어느 쪽이 좀 우수할까?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일단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A고등학교, B고등학교의 점수가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다 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수형만 좀 확대해서 보시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예, 국어, 수학, 영어의 가운데 수학을 좀 보시면 A고등학교, B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을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디가 표준 편차가 좁습니까? 표준 편차가 좁은 학교는 B고등학교죠. 그래서 B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평균이 어디가 높죠? B고등학교가 높죠. 똑같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B고등학교가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B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평균이 더 높네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A 성취도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A고등학교는 7.3%밖에 없어요.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근데 B고등학교는 자그마치 30%가 넘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학이 B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학교 알림에 들어가시면 학교 간의 성적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학교의 모습을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어디 학교 가야 돼요? 어디 학교가 좋아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좋은 학교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셔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좀 더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학교장 추천을 이렇게 비율로 선정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인원으로 추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학들. 그 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 석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전교 2등 정도. 그쵸? 이거는 이제 학교 기준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만 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2명 안에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여기 지금 보면은 가톨릭대는 그 가톨릭대를 지원한 학생들 수준에서 15명 안에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석차,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고려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고입 정보, 대입 정보 마무리를 알려드리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사이트는요, 직업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어요. 바로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바로 언제든지 여기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방문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입 정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최신 정보 이렇게 자료 다 탑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행사 안내 팝업으로 띄워드리는 것도 놓치지 말고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교육쌤 TV 유튜브 채널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자료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 학교 선생님들께만 보급해 드리는, 정말 이 우리나라 입시판 전체에서 가장 공인받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 이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자세한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지원대학을 또 찾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웹상에서 저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연결된 대학 진학 상담 클릭하시면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지원할 학교 성적 입력 간단하게 하시면 지원 가능한 학교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우리 공교육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100여 분 정도 저희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정말 공인받은 매년 저희가 재선발을 통해서 그 실력을 그 인증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잘 보시고 또 이제 저희 센터 상담 신청하셔서 또 많이 도움 받으시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들 저희 지원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강남 서초는 아직 협력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청에서 좀 연락이 오면 저희들 또 열심히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학부모님과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2022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 기간 동안 유튜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부모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 강남서초 학부모 교육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의 이해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